한 종목 한 종목이 모여서 포트폴리오가 되는데 탑다운으로 분석하고 한 박자로 종목 선정을 하고 분할 매수 매도를 해서 포트폴리오 운영을 잘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의 안갑성입니다. 새로 신간서적을 따끈따끈하게 또 가져와 주셨습니다. 성장주에 투자하라.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책이라서 또 이북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직접 또 종이책으로 사서 봤는데 넘길 때마다 정말 쉽게 읽으면서 정말 저도 여기서 알려주신 종목들을 좀 바로 포트폴리오에 담고 싶은 욕망을 이제 방송 때문에 참았습니다. 방송 때문에 참았는데 자, 몇 가지 또 질문 좀 궁금한 점이 생겨서 또 이제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렇게 말씀 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 하려면 성장주에 투자라는 게 큰 메시지인데 정말 내가 투자자로서 가치 투자를 하는 건지 아니면 가격에 따른 매매를 하는 건지 좀 그거부터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대표님의 이제 투자 인생을 투자 라이프를 좀 되돌아보시자면 현재 이 큰 부를 일구는 데 기여한 거는 가치 투자자로서의 본인인가요? 아니면 이 가격 매매자로서의 본인인가요? 그 절대적인 크기보다는 이제 순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처음 20대 후반에 뭐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월급 뭐 조금씩 넣어서 100만 원씩 매달 넣고 이렇게 했을 때는 100% 트레이더였죠. 뭐 내가 이 회사가 너무 좋으니까 오늘 사서 몇 년이고 갖고 있을 거고 배당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투자한 적은 전혀 없고요. 이거 오늘 사면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 주가 올라갈 것 같은데 저는 좀 상한가 매매를 많이 했거든요. 심지어는 오늘 상한가 종목 중에서 야, 2연속 상한가를 얘를 따라갈까? 그럼 얘가 또 5연속 상한가 가면 일주일 동안 2배 벌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했으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작은 돈으로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매일매일 최선의 종목, 제가 말하는 매일매일 최선의 종목은 오늘 사서 내일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거였거든요. 네. 그렇게 투자를 했으니까 저희 투자 초창기는 트레이더의 영역이었다고 보고요. 그러다가 제가 한 10억 좀 넘게 모았을 때 그때도 거의 한 종목 몰빵하는 트레이더였어요. 근데 한 종목에 몰빵을 한 10억 정도 했는데 한 이틀 하한가 가깝게 맞았던 것 같아요. 15% 시대였는데 그래서 10억에서 한 3억 이상이 이틀 만에 날아간 거예요. 이렇게 한 종목 몰빵하는 트레이딩은 좀 위험하겠구나.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좀 이게 종목을 좀 여러 개를 하는 트레이딩으로 좀 바꿨고 그러면서 이제 금액이 뭐 몇십억, 뭐 100억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서부터는 이게 트레이딩은 사실은 금액이 약간 제한되어 있어요. 하루 거래대금이 뭐 100억 미만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한 1억, 2억까지는 트레이딩이 돼도 뭐 10억, 20억으로 트레이딩을 하면 이 종목의 한 제한이 굉장히 많아요. 하루 거래대금 100억 이상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금액이 커질수록 트레이딩은 한계가 있다. 내가 사서 오르고 내가 팔면 떨어지는 종목을 거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오랫동안 이렇게 모아갈 수 있는 몇 년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하는 것도 좋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투자의 영역으로 또 했고 그러다가 저는 또 파생 상품도 좀 했거든요. 파생 상품은 또 100% 트레이딩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돈을 번 것은 코스피 200 선물 옵션, 해외 선물 뭐 이건 트레이딩 영역일 것이고 또 초창기에 또 막 상한가 따라잡기 오늘 사서 내일 파는 스윙 기법 이런 것들은 트레이딩 영역이었을 것이고 또는 뭐 한 1, 2년 모아두자 이 종목은 참 좋은 거야 이건 투자의 영역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달랐던 거지 어느 게 어디에서 얼마큼 벌었는지는 계산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대표님께서는 증권사 레포트야말로 가장 좋은 주식 투자 참고서라는 말씀도 조언도 해주셨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증권사 레포트를 실전 투자에 활용을 하실 때 어떤 포인트를 위주로 보시면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어떤 정보를 취하시고 어떤 정보는 무시하시는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자기 색깔, 스타일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탑다운 분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버텀업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버텀업과 탑다운이 뭔지도 모르는 초보 투자자도 있겠죠. 근데 저는 탑다운 분석을 하는 사람인데 탑다운을 분석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증권사 리포트 때문이에요. 제가 주식을 처음 공부할 때 증권사 리포트로 공부를 했고 증권사 리포트를 읽다 보면 뭐 해외 증시가 어땠고 국내 증시가 어떻고 산업 동향은 어떻고 그리고 나서 하루에 한두 종목 픽이 나가거든요. 그럼 저는 처음 공부를 할 때 전체를 다 봤기 때문에 이 증권사에서 이걸 지금 추천하는구나 이런 거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큰 틀
어떻게 주식시장을 읽어내는지 그런 거를 주목을 했기 때문에 저는 증권화 리포트를 공부하는 방법은 탑다운 위주로 이렇게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만 꼭 찍으라면 그냥 어느 콘텐츠를 더 봐야 돼 하면 저는 산업 동향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저는 탑다운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보통합으로만 한다면 뭐 영업이익률 높고 뭐 퍼 낮고 뭐 유보율도 좋고 이런 종목 10개를 샀는데 10개가 다 같은 업종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퍼주들이 대부분 모여있거든요. 금융주나 반도체나 이렇게 몇 개에 모여있어요. 그러면은 업종을 무시하고 종목을 선택하면 분산 효과를 크게 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업종의 주가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뭐 2차 전지애들이 같이 움직이고 제약바이오가 같이 움직이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업종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안에서 종목을 찾는 게 좋죠. 그러니까 업종 선택을 어떻게 할 건데 리포트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애널리스트 분들이 얼마나 고스펙에 많은 월급을 받으시면서 하루 종일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특히 내가 못하는 산업 분석을 그들은 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걸 보면서 야, 이 산업은 메리트가 있네? 아, 이 산업은 별론가 보다. 제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5개의 업종에서 선택을 먼저 하고 이 업종에서 이 종목을 사야지. 여기까지 가면 이제 자기 스스로 업종도 선택하고 종목도 선택하는 투자자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리포트 중에서 뭘 가장 중요하게 봐야 돼 하면 저는 업종 분석, 산업 분석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공 투자자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성공 투자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8T 법칙을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8T 법칙 뭐 간단하게 한번 힌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법칙인지.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알렉산더 엘더의 심리투자 기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엔 3M이라는 게 나와요. M으로 시작하는 3가지 단어, 주식 성공을 위한. 그래서 기법, 메서드, 그리고 심리, 마인드, 그리고 자금 관리, 머니 이렇게 3개가 나와요. 그걸 보면서 진짜 큰 영감을 얻었거든요. 제가 주식 투자 실제 할 때. 왜냐면 많은 사람들은 나 종목 하나만 찍어줘. 근데 거기서 나아가서 어떤 기법으로 어떻게 종목 선정하면 되지? 기법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심리도 중요하고 자금 관리도 중요하다는 내용이 있죠. 마찬가지로 제가 8T를 만든 건 T로 시작하는 단어들 8개를 통해서 종목 하나 찍는 거 또는 종목 하나 선정하는 것보다 이 정도는 알고 이 단계를 거쳐야 돼. 한 3-4개만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타입이에요. 내가 어떤 타입인지 알아야죠. 트레이딩 타입인지, 인베스터 타입인지, 애널리스트 타입인지. 그래서 그 타입을 내가 알면은 투자 전략 짜기가 더 쉬워지죠. 왜냐면 매매 종목을 찾는 거랑 투자 종목을 찾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타입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텀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의 투자 텀. 일주일 동안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인지, 한 달을 하는지, 1년을 하는지, 5년을 하는지. 근데 이게 종목마다 다른 거 아니야? 물론 종목마다 다른데 또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 물어보면 종목 한 5개 갖고 있는데 한 5년 갖고 있었어요 이러고, 어떤 사람 물어보면 나는 종목 한 오래 갖고 있었던 게 한 달이고 다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투자 기간도 되게 중요하고 또 뭐 트레이닝, 훈련이 중요하죠. 이건 꼭 주식뿐 아니라 뭐 인생의 모든 부분, 어떤 직업이든 당연히 훈련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식도 훈련이니까 트레이닝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 트레이닝하는 방법은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데 학교가 없잖아요. 저는 늘 손에 2가지를 갖고 있으라고 하는데, 하나는 다트 사이트 공시, 또 하나는 HTS 프로그램. 이 2가지를 매일매일 보다 보면 훈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이 8가지 T를 통해서 이런 건 알고 투자해야 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실전 투자 기법도 8가지 뽑아서 8테크로 정리해 주셨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많은 이 다양한 8테크 중에서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좀 성공 확률이 높은 한두 가지 기법만 꼽자면 어떤 건가요? 초보 투자자한테 가장 좋은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8개의 기법은 내가 먼저 만들었다 이런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쓰고 있는 기법인데 제 스스로 주식 20년상 하면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낸 기법이 뭐지 생각해서 모아놓은 거고, 그 중에서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은 사실은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인 책 중에 하나가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 책이 있는데, 강조했던 게 생활 속의 종목 발굴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는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내가 내 아이에게 애플 컴퓨터를 사줄 때 그 돈으로 애플 주식을 샀더라면, 뭐 아내랑 쇼핑을 갔는데 레깅스를 집는 걸 보면서 레깅스 회사의 주식을 샀더라면,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너무 똑같아요. 테슬라 주주들 대부분 초기 테슬라 주주는 테슬라를 산 사람들이, 실제 제 주변에 테슬라를 타면서 그런 말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처음 테슬라 샀을 때 이거 너무 쇼킹해서 테슬라 주식 샀어. 그 주식이 지금 10배, 20배가 오른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은 재무제표를 몰라도 되고, 차트를 몰라도 되고, 다트 사이트를 몰라도 되고,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주변의 관심, 내가 이거 써봤더니 좋네? 요 정도? 좀 더 나아간다면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생활 속의 종목 발굴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의료업에서 일을 한다면 제약바이오의 어떤 종목이 되게 핫해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연예인들 또는 이런 언론사들 역시 마찬가지로 엔터 관련주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은 가장 쉽지만 가장 정확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애널리스트들은 그렇게 기업 탐방 가는 거고, 펀드 매니저들은 그 자료 보면서 그냥 수치만 보고서 투자하는 건데, 실제 몸으로 느끼는 게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이고, 그렇다 보니까 가장 빠르게 내가 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을 초보자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뭐 생활 속 종목 발굴을 하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대표님의 생활 일상 속에서 제일 먼저 좀 이 삶의 변화, 좀 큰 전체 이 세계적인 변화가 느껴지는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요? 1차적으로는 자율주행 쪽이죠. 왜냐면 우리가 어떤 소비재가 나왔을 때 이거를 완전히 바꾸는 소비재냐? 난 그거 안 써도 돼.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책 같은 경우가 이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북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종이책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뭐 신문도 마찬가지죠. 요즘 다 인터넷으로 신문 본다고 하지만 종이 신문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완전 대체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은 거의 완전 대체가 됐잖아요. 지금 삐삐 갖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걸요. 삐삐 이후에 나왔던 지금처럼 화면이 없는 그냥 전화만 걸리는 폰을 갖고 다니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완전 대체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완전 대체가 되는 제품이 나오면 그 산업은 수년간 또는 길게는 수십 년간 흥할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고, 비행기가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고. 그러면 앞으로 완전 대체가 가능한 게 뭐가 나오는데 했을 때, 현기차가 아직은 완전 대체가 아니지만 앞으로 10년 후 지금 다들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발표하고 있잖아요. 우리 2025년까지, 2030년까지 길어봐야 10년 후면은 이제 전기차만 타게 될 확률이 아주 높아졌죠. 근데 저는 똑같은 관점으로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내가 운전을 안 해도 되는 차가 있고, 내가 1시간 내내 신경을 써야 되는 차가 있으면 당연히 모두가 자율주행차를 타게 될 것이거든요. 그럼 그게 현실화되지 못할 이야기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현실화가 100%예요. 근데 다만 언제냐의 문제이죠. 언제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원래 주식에서는 가능성 있을 때가 주가가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 쪽이 제가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진짜 자율주행 시대가 곧 오겠구나. 여기서 말하는 곧은 한 달, 두 달은 아니겠지만 몇 년. 점점 반자율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자율주행을 피부로 많이 느끼고, 또 하나는 비슷한 관점으로 로봇도 느끼고 있어요. 강남역 가끔 가면 캐셔가 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키오스크 같은 데서 이렇게 계산하고 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바리스타도 사라지고 있어. 왜냐면 로봇 커피가 커피를 타더라고요. 심지어 식당에서는 또 로봇 식당이 또 생기고, 그러면 식당에서 밥도 또는 커피숍에서 커피도 로봇이 해주는, 그러면 우리 친구가 이제 로봇이 되는 거죠. 점점 느끼고 있죠. 그래서 로봇,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신기술들이 점점 우리 생활에 넘쳐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님께서 또 전매특허인 3박자 투자의 중요성을 그동안 강조해 주셨는데, 일단은 이 3박자라는 게 결국 가치, 가격, 정보, 이 세 가지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좀 직장인이나 바쁜 좀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3박자 투자법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대표님이 한번 조언 한번 부탁드려봅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도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처럼 공부는 이제 시간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절대적인 시간들이 필요한데, 모두가 똑같이 하루에 10시간을 주식 공부를 할 수는 없죠. 적어도 바쁘시더라도 계좌에 돈이 있고 주식 투자를 한다면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매일매일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매일매일 HTS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 계좌에 있는 종목의 주가만 보기에는 1분이면 돼요. 그 1분, 매일매일 주가 확인한 1분을 쓰는 시간으로 1년, 2년 주식 투자하고서 나 주식 투자 2년 했어. 근데 2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루 1분씩 주가만 본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HTS 상의 장마감 상황이랄지
또는 증권사 리포트에서 어떤 업종, 어떤 토픽 종목을 선정하는지 1시간 동안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주말에 3시간 정도는 3시간 정도는 보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부에 대한 절대 시간이고요. 그러면 실제 투자에서는 이렇게 시간이 제약 있는 분들은 이런 투자를 하면 안 돼라고 했을 때 트레이딩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트레이딩은 정말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가격을 잡는 거예요. 네. 트레이딩의 핵심은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거예요. 낮은 가격과 높은 가격은 장중에만 움직여요. 장마감 이후에 낮은 가격, 높은 가격을 찾아서 트레이딩을 할 수 없어요. 그럼 장중에 9시부터 3시 반까지 내가 올고지 집중을 하면 가장 유리하겠죠. 근데 직장인분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네. 부장님이 부르면 가야 되고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하러 나가야 되고 그러면은 트레이딩에 익숙지 않을 거예요. 익숙해지기가 힘들죠. 그냥 아차 싶으면은 타이밍 놓쳤네 이러면서 아쉬워만 하다가 시간이 흘러요. 그럼 차라리 내가 시간 투자를 많이 못하는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투자가 맞고요. 그럼 투자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1시간씩 공부하고 주말에 한 3시간 공부해서 이 종목 진짜 좋은 종목이다. 이거 월요일날 사야지. 월요일날 사면 이거는 좋은 종목이니까 한 6개월, 1년 갖고 있을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약간 고유통을 길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초보 투자자가 차트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차트를 볼 때 초보 투자자가 이것만큼은 좀 주의해라, 이런 대표님의 조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책은 기본이 중요하니까 차트 책도 한 권 정도 이렇게 사서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일봉, 월봉, 봉의 형태 또는 이평선의 의미, 나아가서 그 이평선들에서 우리가 무엇을 읽어내야 하는지 궁극적인 목표 이런 걸 알 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차트 공부를 하는 이유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 공부를 한 다음에 HTS의 종목 차트를 보면서 이것은 상승 추세야, 하락 추세야, 또는 아직 추세가 명확하지 않은 비추세야, 이거를 구분하는 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트 공부하고 싶으시면 차트책 하나 사서 보시고 결국 추세를 알아내기 위한 거구나. 이제 실전적으로 HTS의 종목을 보면서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비추세 종목을 구별할 줄 알면 일단 차트의 절반은 완성한 거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상승 추세 종목을 좋아하는 타입인지 하락 추세 종목을 좋아하는 타입인지 구별하면 돼요. 저는 상승 추세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상승 추세는 다른 말로 정배열이라고 하거든요. 네. 저는 상승 추세 정배열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상승 추세 정배열은 어떤 투자 기법, 매매 기법을 써야 되지? 그걸 또 연구하고 이렇게 이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대표님께서도 이제 책을 통해서도 종목 검색식을 통해서 좀 종목을 스크리닝을 하면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종목을 고를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해 주셨고, 대표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종목 발굴에 있어서, 종목 스크리닝에 있어서 보시는 가치 지표나 시장 지표를 2-3가지 정도 좀 이건 무조건 본다, 그런 게 있다면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순위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영업이익률이에요. 영업이익률. 저도 사업을 하는 입장이고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이익 추구거든요. 네. 경제학의 기본 개념이에요. 기업의 목적은 이익 추구. 이익 내려고 한 거니까 이익 많이 나는 회사가 제일 좋은 회사예요. 그 이익 많이 나는지 절대치로 볼 수도 있지만 한 시가총액이 100조짜리가 1조 이익 내는 것과 1조짜리가 5천억 이익 내는 건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류를 봐야 되죠. 그럼 류를 볼 때는 영업이익률과 단기손익률 2가지가 있는데, 단기손익률에는 비반복적이고 비경상적인 특별이익 같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해에는 막 손익률이 엄청 높을 수가 있는데 어떤 해에는 형편없어요. 근데 영업이익률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특별손실을 다 제거시키기 때문에 약간 일정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을 1순위로 꼽아요. 이익 내는 게 1차적인 목표니까. 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10%, 20% 정도면 굉장히 높다. 네. 30%면 이렇게 높을 수 있어? 한 40, 50% 되면 엄청 공부 열심히 해줘, 그 기업. 네. 왜냐면 이거 영업이익 너무 높으면 너무 좋은 거니까. 사고 싶죠. 공부를 해야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높을수록 그 기업 공부 열심히 한다. 사고 싶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기업의 목적이 이익 추구인데 매년 똑같은 이익만 내면 물가 상승도 못 이기는 이익이에요. 우리 월급하고 똑같아요. 네. 근데 연봉이 처음에는 같이 대학 졸업하고 대학 동기들 중에 누구는 연봉 2천에 들어가고 누구는 연봉 3천에 들어갔어요. 그럼 50%더 많이 받으니까 네. 연봉 3천이면 2천이 받는 사람보다 나 많이 받아 하는데 10년 후에 연봉 3천 받던 친구는 계속 3천 받고 있고 2천 받던 친구가 1억을 받아요.
그럼 그거는 10년 동안 계속 성장을 못 했느냐니까 기업도 똑같은 얘기죠. 그럼 기업은 무조건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안 하면 물가 상승률도 이기지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기업의 이익이 성장을 하는 건 당기순이익의 성장 또는 영업이익률의 성장 또는 매출액의 성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매출액 증가율을 좀 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 가지는 매출액 증가율이 높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을 제일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이 책을 통해서 핵심 메시지로 강조하고 싶은 이 문장을 단 하나로 표현을 하자면 탑다운으로 업종을 선택하고 3박자로 종목을 선정해서 분할 매매로 최고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라라는 이제 문장인데요. 예, 이 문장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문장을 왜 곱씹어서 받아들여야 되는지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을 분석하는 방법이 탑다운이 있고 보텀업이 있다고 보통 알려져 있어요. 보텀업은 종목 자체만 보는 건데 제가 주식을 20년 해봤는데 종목 자체만 보는 건 정말 한계가 있어요. 정말 좋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재무제표도 좋고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3년 동안 주가가 하나도 안 오르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종목만 좋은 것보다 그 상황 이 업종이 지금 좋은데 그럼 업종이 지금 좋으면 왜 이 업종이 좋지? 지금 시장 전체가 좋아. 그럼 시장 전체 또 산업 종목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는 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또 하나의 장점은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요. 우리나라 증시에서만 거래소와 코스닥 2천 종목이 넘거든요. 그 2천 종목이 넘는 종목을 버텀업으로 한 다음에 2천 종목 중에서 골라내는 거잖아요. 예. 근데 탑다운으로 한다면 먼저 업종을 고르기 때문에 업종 한 20, 30개 중에 내가 한 5개만 고르면 종목 숫자는 정말 팍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한된 시간, 제한된 자금으로 효율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선 탑다운이 더 중요하고 근데 탑다운으로 업종을 선택한 이후에 종목을 선정해야 돼요. 그럼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3박자 투자로 재무제표도 좋고 차트도 좋고 재료도 좋은 종목을 선정하면 되고 다 선정 끝났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매수잖아요. 네. 그럼 매수할 때 보통 이거 어떻게 몇 줄 사야 돼? 얼마나 사야 돼? 내가 5종목을 살 거면 1억이 있으면 2천만 원 사면 돼요. 한 번에 사야 돼? 나눠서 사야 돼? 가급적이면 초보자일수록 나눠 사는 게 좋죠. 분할 매매로 하면 내 평균 매수 단가가 평준화 되니까 네. 에버리징 코스트 효과라고 하는데 내 매매 단가가 평준화 되니까 위험을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하시고 또 갖고 있다가 매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할 매도하시면 되고요. 저는 종목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한 종목 한 종목이 모여서 포트폴리오가 되는데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어떻게 꾸릴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이유는 대부분이 증권사 리포트를 보고 아니면 저처럼 이런 유튜버들이 말하는 걸 보고 그래서 어느 종목 사는 거야? 아니면 그래 종목 선정 그렇게 하는 거야? 여기까지밖에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내 포트폴리오에 내가 아무리 좋은 기법으로 아무리 좋은 종목을 샀어도 100종목이 있거나 또는 한 종목이 있거나 그런 거의 단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네. 포트폴리오를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포트폴리오의 운영을 잘 하시는 분이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는 성공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포트폴리오 운영을 잘한다는 얘기는 한 종목도 안 좋고 100종목도 안 좋아요. 적정 숫자.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한 3개에서 10개 정도의 적정 숫자 그리고 분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업종별 배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줄로 요약하면 탑다운으로 분석하고 3박자로 종목 선정을 하고 분할 매수 매도를 해서 포트폴리오 운영을 잘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시기였어요. 지금 3월 초인데 1월 달에 하락폭이 몇 년에 한 번 나오는 정도의 하락폭이었고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계좌는 1월 한 달에만 평균 한 10에서 15 많이 손실 나신 분들은 20에서 30까지 나셨거든요. 그럼 1억을 하시는 분들은 2, 3천 손해봤고 5억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1, 2억이 손해봤어요. 그럼 당연히 뭐하고 있나 이런 자괴감이 들죠. 저는 이 투자에서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가장 좀 중요하다고 봐요. 상승장은 누구나 돈을 벌어요. 그나마 일찍 들어오신 분들은 많이 벌었다 손해나니까 상관없지만 상승장의 끝물 또는 하락장의 초입에 들어오신 분들은 돈 벌려고 들어왔다가 돈은 손해보고 자괴감 들면서 계속 자존감 떨어지고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계좌 손실액이 얼마냐보다 중요한 건
주식 투자를 우리가 진짜 하는 게 맞는지 그게 전 중요한 거라고 봐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게 맞는지. 근데 병원에 안 가는 막 이상한 종교 있는 분들 막 병원 안 가서 큰일 나잖아요. 근데 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 병원 가는 게 맞잖아요. 네. 우리는 법을 지키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라는 것만 이해하면 손실 나도 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맞죠. 왜? 주식 투자는 원래 은행이자보다 훨씬 큰 수익률을 우리에게 줘요. 은행이자보다 큰 수익률을 주는데 매달 또는 매년 똑같은 수익률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왕창 줘요. 야, 너 1억 투자해? 나 1억 줄게. 그 은행이자에 100배를 주는 거예요, 지금. 1억으로 1%밖에 안 줘요, 은행에서. 근데 1억 투자하는데 1억을 줘요. 100배. 100년 동안은 은행이자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100배를 주는데 어떤 때는 너 1억 투자해? 나 2천만 내놔. 뺏어가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은 뺏겼지만 다시 또 나한테 1억 벌 수 있는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누적으로 봤을 때 누적 평균 은행이자보다 훨씬 큰 주식투자 수익률이 돼요. 그래서 크게 손해봤을 때 내가 잘못해서 손해본 거면 반성을 하면 되고 시장 전체가 지금 1월 달은 시장 전체가 10에서 15% 평균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내 계좌가 한 15% 거기까지는 전혀 슬퍼할 필요 없고 한 20% 30% 떨어졌으면 내가 시장 지수보다 못했네 약간 반성하시고 약간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좋은 장이 오고 또 좋은 장 나쁜 장을 떠나서 내가 그 시장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투자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슬퍼하거나 자기랑 맞지 마시고 좀 자신감 있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제 대표님의 따뜻한 조언을 담아서 정말 개미 투자자분들이 거인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안갑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